맨 끝에 보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권리관계가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거기를 한번 보셔요. 이것은 사실 뭐가 연결되냐면 이런 보면요. 문제 오면 뒤에 중간생략 등기라고 돼 있죠.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미등기 건물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로 보는데, 자, 첫 번째요.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요 매수인데 목적물을 인도받죠. 인도받았다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을이 지금 미등기인 상태죠. 미등기니까 을은 갑한테요 뭐를 행사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그럼 점유를 계속하면요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뭐라면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요 목적물 인도받아 점유하고 이렇게 미등기죠. 여기서요 을이 이렇게 다시 병이죠. 병하고 이렇게요. 병하고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받아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로 병도 을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도 을에 대해서 똑같죠. 점유받아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죠. 점유를 상실했단 말은 다른 말로 뭘 당했다? 침탈을 당했다 이 말이지. 갑이 을한테 이렇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한 것을 점유에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계속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현재 을과 병이 미등기인 상태로 갈지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니까요 을은 갑한테 뭐를 행사할 수 있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양도세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것을 면하기 위해서요 다시 을이 이것을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한테부터 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등기가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요 뭐가 된다? 병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중요하죠. 우리가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그런데 공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안 받아? 형사처벌을 받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요. 그럼 아직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등기인 경우는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합의가 없다? 즉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갑을 병 사이에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병은요 을을 뭘 해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직접 갑에게 청구해. 직접. 그런데 갑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하죠. 갑이 거절하면 뭘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죠. 거절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의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을의 등기 병이요? 을에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만약에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또 매매대금을 말할 수 있다. 대금을 인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등기청구권이죠.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채권 양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요 갑에 대해서 뭘 한다?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의 정답의 1순위가 뭐예요? 우리는 중간행합 등기는 무조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을의 갑에 대해서 통지해. 내가 병한테 팔았으니까 등기를 병한테 해달라고 통지하고 갑이 응 알았어 승낙을 해야 돼. 통지와 승낙. 그런데 항상 시험은 뭐라고 나온다? 통지는 했으나 뭐가 없다? 승낙이 없다. 그러면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답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정답의 2순위는 뭐냐? 여기에요. 우리가 중간생활 등기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이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2순위가 돼. 그 다음에 3순위는 보면요. 우리가 이미 병한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미 병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가 일단 병 앞으로만 돼 있으면 되죠. 우리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무조건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게 3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인상이죠. 인상.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기서 직접 청구를 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네 번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효력 규정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요. 우리는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 무효.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서 보면 중간생략 등기하고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등기가 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 등기가 생략된 거죠. 이런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그래서 항상 중간생략 등기는요. 이 두 가지 미등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고 이 중간생략 등기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지문이 나올 때 5개 지문이 나오면 2개용,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통지나 승낙 반드시 둘 다가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볼까요? 자, 35번 한번 보셔요. 미등기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불법 조명이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봐봐.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인데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죠. 제3자가 항상 뭐라고 나온다? 불법 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불법 점유.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 제3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지금 미등기예요. 등기부상으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주 간단하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불법 점유자한테 방해 제거,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유효이다. 그러면 신탁자표에 등기돼 있어? 수탁자표로 등기돼 있어? 수탁자표로. 그러면 신탁자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신탁자는 제3자에게 직접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등기부가 기준이다. 그런데 35번을 딱 보면 미등기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이 말은요, 이것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뭐냐면 이거죠.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래가지고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 아까 우리 물권대 청구권이죠. 병한테 팔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 상태다. 미등기다. 미등기 상태는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 사실상 소유. 갑은 병한테 건물에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인 경우는 또 누구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을에게도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두 개.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도 지금 미등기죠? 그래도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니까 철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미등기인 경우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 누구죠? 매도인이 을이죠. 을로부터 불법 점유한 자 병에 대해서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쏙쏙 밑에다가. 그 다음에 신축자에 대해서 신축자에게 철거 청구. 신축자한테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자요, 36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 네 가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 네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두 번째는 원청권. 세 번째는 사도 통행권. 네 번째는 공원 이용권. 네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뭐다? 원청권.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제3자한테 방해제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미등기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제를 청구할 수 없어. 제3자한테. 327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불법 점유자 줄고, 불법 점유자 그러면 제3자죠. 제3자한테 미등기죠. 미등기.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방해제거다? 대위해서 방해제거다? 대위해서.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줄고 이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말을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두 가지인데 여기 봐. 여기 지금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의리여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인데 여기에 지금 A가 불법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야,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이 우리요 미등기까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방해 제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미등기니까 진정한 소유자,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너 나가고 건물을 돌려달라. 그런데 돌려달라고 할 때 원래는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갑에게. 그런데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잖아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너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너 나가고 이 말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너 나가고 건물을 을한테 갑한테 돌려줘라. 건물을 그런데 가만 돌려면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돌려달라 할 때는 직접 내 이름으로 너 나가고 돌려달라 이 말이 아니고 누구를 대위해서 매도인 법률상 소유자를 대위해서 너 나가고 건물의 인도는 나한테 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해서 너 나가고 물건을 나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명도를 해달라. 알겠죠? 직접 이거 내 거니까 나한테 줘 이게 아니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 이해했죠? 이것은 내가 매수인데 나 아직 등기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내가 등기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매도인 갑의 이름으로 내 얘기하는데 너 나가라. 대신 그 건물은 누구한테? 나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꺼내서 읽어.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어디까지 나왔죠? 우리 시험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미등기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거기까지만 지금까지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 시험도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나온 것은 법원행정고시인데 우리 시험 빼고 다른 시험에는 여기 뒤에까지 나온단 말이죠.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자, 38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매수인. 그렇게 돼 있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전소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임법상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볼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우리가 이 주택임대차 있죠.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대할 뭐가 있어야 돼? 임대할 뭐가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있으면 다 임대인이 되죠. 첫 번째 누가 있어? 첫 번째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누구? 수탁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요. 처분 권한을 받은 수탁자이고 두 번째는 분양했죠. 분양.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뭘 해서? 열세를 교부받아가지고 임대를 준 경우. 기억나요? 알겠죠? 이게 사업고시 나온 거죠. 작년에요. 이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건물을 샀어. 이걸 무슨 소유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죠. 사실상 소유니까 임대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도 등기는 없지만 사실상 소유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뭐냐? 명의신탁에서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수탁자. 두 번째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인도받아 임대를 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알죠? 매수인 잔금 놔주고 물건 넘겨받았죠? 실질적으로 등기는 없지만 사실상으로는 소유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뭐 했다? 승계했다. 이렇게. 알겠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중간생각 등기를 바로 봐. 어디를 보냐? 여러분요. 57번을 봐, 먼저. 57번을 보면요. 뭐라 나왔죠? 최초 매도인 갑이죠. 중간 매수인 을이죠. 그 다음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매매 대금을 인상했다. 그럼 인상 1억인데 1억 2천이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등기할 때는 1억을 받고 등기해야 돼? 1억 2천을 받고 등기해야 돼? 1억 2천.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죠. 최초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맨 끝에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자, 58번. 순차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말소 청구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중요하잖아요. 이 중 어느 한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이거죠. 만약에 봐봐. 갑에서 등기가 이런 보면요. 원래 이러면 무효 등기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여기서 을로 돼 있죠. 을에서 이렇게 3번 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죠. 그럼 원래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등기할 때는 병 등기 말소하고 원래는 그 다음에 와서 을 등기 말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에서 갑 앞으로 무슨 등기 하면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런 등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때는 원래는 병 등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을 등기 말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병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을부터 먼저 말소할 수 있냐? 왜? 병은 아직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을은 자기 옆집 사는데. 그냥 을은 아는데 아직 병은 못 찾았으니까 그럼 굳이 병부터 꼭 찾을 때까지 을한테 등기 말소를 못 하느냐? 내 말 지금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 중 어느 한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줄고 중간의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가 갑에서 을, 병정으로 넘어갔는데 등기가 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순차적으로 병 말소하고 을 말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을 것을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59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갑이죠. 이 원시취득자는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소유자죠. 그런데 승계취득자가 누구죠? 을이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죠. 합의에 의해서요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등기. 그걸 뭐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알겠죠? 이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60번은요. 토지 X의 등기 외에는 시간 순서대로 갑명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갑과의 예약에 의한 을명의 가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정의 근사권이 있죠.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요, 등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여기 지금 1번에 지금 누가 있죠? 1번은 그냥 갑이다 이 말이죠. 2번에 누가 있다? 2번에 누가 있다? 을에 뭐가 있어? 가 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어? 병의 등기 있죠. 4번에 뭐가 있어? 4번이 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기는 지금 무슨 구예요? 갑고고. 여기는 뭐야? 저당권은 을구니까. 을구니까 순서는 여기가 1번이 정이 되죠. 순차는 늦지만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3월 1일, 여기는 4월 1일, 여기는 언제다? 5월 1일.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여기 저당권은 을구에 닿는 거잖아요. 자, 됐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을구에 기재되었다. 다음 소문이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죠. 1번요. 을이 소로서 가등기에게 무슨 등기를 한다? 번등기.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청구하려면 이런 봐봐. 좀 이따 우리 아직 가등기 안 했어. 가등기에서 번등기 청구하려면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해야 돼?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백의 청구야 가백의 법등기를 알겠죠? 부기 등기일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부기 등기는 여러분요 105번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가등기하고 부기 등기하고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번호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무슨 번호? 순위 번호잖아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3번이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거짓 가짜라고 그랬죠? 예비 등기에 불과하죠? 거짓 가짜는 거짓말 등기란 말이죠. 1번 다음에 2번으로 가고 2번 다음에 3번으로 가야지. 이게 등기의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는 말만 등기가 되어 있지 실제로 등기가 아닌데도 1번에서 3번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그러니까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1번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번등기를. 그럼 이제 2번이죠? 그럼 2번 됐으면 이제 2번으로부터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은 1번한테 넘겨받은 사람이죠. 순서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말했죠.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를 했어. 근데 그 말소가 불법이 잘못됐어. 그럼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 신청해서 회복 등기한다. 직권으로 회복 등기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된 경우는 직권으로 회복 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직권으로 회복을 해. 말소 회복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 가등기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4월 1일인데 6월 1일 날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 가등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불법으로 말소되면 나중에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회복 등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해? 갑이다 병이다? 병을 상대로 다 병. 다른 말로 뭐다? 병은 누구를 한다? 우리가 말소 회복은 딱 한마디. 누구를 상대로? 현재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죠.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정등기가 있죠? 이 정등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한테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정이, 여기 6월 1일이고 5월 1일이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 이게요? 이 등기가,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알겠죠?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등기들한테는 뭐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기, 이런 조금 힘들고, 우리가 뭐까지만 딱 보면 되냐? 여기까지. 가등기는 불법으로 말소했다?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회복 등기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다. 그럼 누구한테? 가백에. 만약에 여러분요, 가등기가 6번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몇 번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야 돼? 5번한테 청구하는 거죠, 5번. 가등기가 6번이란 말은 아직 거짓말 등기가 6번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6번 앞에는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5번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번이죠? 가등기가 2번이죠? 그러니까 번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 1번한테 청구하는 거야. 자기가 2번이니까. 이 등기는 거짓말 등기라니까요. 거짓말 등기가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2번을. 그럼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1번한테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가등기가 10번이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 9번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갑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알겠죠? 내가 몇 번에 따라서 내 앞번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 부기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환매권의 부기등기. 우리 환매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하는 거 아니야?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갑에서 을 앞으로 매도하죠. 동시에 이의 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환매등기 하죠. 환매권 등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병한테 팔리고 4번 정한테 팔렸죠. 이제 여기서 환매권 등기를 하려고 그래. 갑이 환매등기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갑은 환매권 등기를 을한테 청구한다, 정한테 청구한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부기등기는 이미 2번이 돼 있잖아요. 이 의의 이것은 부기라는 것은 이미 2번 등기에 덧붙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번 등기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몇 번이다? 3번, 4번, 그 다음 몇 번이래? 4번 다음에 몇 번인지 몰라? 5번이죠 5번. 5번에 몇 번 다음에 5번이다? 4번 다음에 이제 정한테 갑이 환매 등기를 하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등기는 손이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손이 몰라? 손이?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손이 몰라? 그게 손이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부기 등기는 이미 주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2번으로.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기 등기는 뭐 이거 포스트잇으로 덧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한테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의 일이란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2번이나 이의 일이나 똑같이 2번이죠. 그 다음에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에 몇 번? 4번. 그 다음에 몇 번이다? 5번이니까. 환매권 행사할 때 환매의 부기등기가 된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누구를?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무슨 등기니까? 부기등기니까. 그래서 환매권은 여러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함매권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한다? 부기 등기로만 한다 이 말이죠. 언제나 부기 등기. 가등기 돼야 가등기로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로 함매권 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현재 소유자 병이다. OX, X죠. 2번요. 니은 을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구의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울구의 정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알겠죠? 왜요? 후등기니까 가등기 이하의 모든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 말소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을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을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을 표시한 것이 밝혀져. 이건 여러분요 몇 번이겠죠? 이건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시험이 나오고 올해 또 시험이 나왔어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통정의 표시가 연결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뇌로 머리로 해도 되는데요. 봐봐, 갑하고 여기 을이죠. 을이 가등기를 했어. 이 가등기가 을 가등기가 뭐냐? 통정에서 통정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죠. 그래 이 사람은 가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 갑이요, 이거 3번이요,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그럼 병이 뭐가 된다? 2월 1일, 3월 1일. 병이 완전한 뭐가 돼?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병은요, 빨리 이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지. 왜요? 가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그런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을이 본등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본등기를. 언제요? 4월 1일. 본등기하면 이 본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왜? 가등기가 무효니까 본등기도 무효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관이 그걸 잘 모르고 등기관이 등기를 4월 1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라 했다? 말소를 했어. 여기서 문제. 직권 말소했죠? 직권 말소는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이죠. 부적법이다.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왜? 말소하면 안 되는데 등기관이 지금 잘못 말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관은 모르니까 말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지.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의 당사자는 누구다? 상대방 누구다?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 누가 한다?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직권으로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뭐죠? 여전히 직권 말소가 됐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여전히 소유자.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요, 몇 번? 4번. 정한테 이렇게 또 처분했다. 정한테. 4번 정한테. 언제요? 6월 1일 날 이렇게 정한테. 그럼 정을 뭘 한다? 이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데 정 앞으로 왔죠? 정을 뭘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제3자.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3자로서 보호가 돼. 그래서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은 정한테 등기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제도 모의고사 할 때 받고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통정의 표시하고 가등기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정의 표시가 같이 짬뽕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변호사 시험에 나왔죠? 이미 다른 시험에 이미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작년에 2군데나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요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가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본등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번득기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등기는 여전히 무효죠. 그럼 여전히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럼 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등기가 되니까 병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거예요. 등기관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잘못 말소했으니까 자기가 직권으로 회복을 해야지.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하기 전에 병이 잽싸게 을이 잽싸게 그걸 누구한테?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데 정한테 팔아먹었죠. 정을 뭘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이 소유자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을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된 후. 그럼 여기서 봐봐. 병명의 소유권이니까 직권으로 말소 줄 거 봐. 이 말소는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 말소다. 부적법 말소. 옆줄 긋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회복 이렇게. 직권으로. 왜? 직권으로 부적법하게 말소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해야 돼. 나중에
을 등기가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죠. 가등기하고 본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갑을 상대로 말소된 병 명의의 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까지 말소를 청구하는 거 거기까지 맞아. 말소를 청구하는 거 거기까지 맞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병 명의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됐죠? 그러니까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권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가 틀린 거예요. 직권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소를 청구하는 것 거기까지 맞아. 알겠죠? 그런데 뭐가 틀려?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그게 틀렸다고. 어떻게 말소한다고? 회복한다고? 직권 말소 회복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1번 한번 봐보세요. 갑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니까 원인 무효인 멸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니까 말소 청구소를 쟁의했다. 이에 대해 을이 이렇게 됐죠? 뭐 하나 붙었지. 이에 대해서 을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의 등기가 지금 누가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을합 간단한 말이잖아요. 봐봐. 1번요 갑의 것이 2번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지금 갑하고 좀 둘이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만 무슨 말이야? 1번 봐봐. 을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 줄과 자주죠. 평원공이라 몇 년? 20년 이상 점유. 20년 이상 점유 취득시효죠. 그러면 을은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 그래서 나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요. 갑이 병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권한을 위임 줬고 대리권 수여죠. 그런데 이를 철회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그런데 병이요 갑의 대리임을 자처하면서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줄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잖아요. 문제는 뭐죠? 이런 봐봐. 이런 우리가 말했죠. 봐봐. 무권대리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무권대리는 첫 번째 유효이다 무효이다. 누가 책임져? 무권대리인이 책임지죠. 무권대리인 뭐라 하면 추인하면 뭐가 되는데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표현대리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서 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뭘 떨어요, 떨기는. 여기 정당한 이유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선의 플러스 뭐라고 얘기해? 무과실. 그러니까 이러면요, 봐.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 그런데 시험에서는 되게 간단하다. 몇 번 얘기했어.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무권대리한테 대리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선의 무과실한 말이 있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간단하잖아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표현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표현대리.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시험에서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갑이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대리권 수여, 이를 철회 대리권 소멸. 병이 상대방이 갑의 대리인이 아니면 무권대리죠. 병이 무권대리 죄송해요. 무권대리인이 병이 이때 이 병은 이제 무권대리야. 앞에 있는 갑이 병에게 갈 때 병은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철회했으니까 철회하는데 그 다음에 병은 무권대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의 대리임을 자처하면서 X 부동산 X를 을에게 매도, 이때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빡세 이퀄 정당한 이유. 무권대리가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다.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을이 표현대리가 되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죠. 그러니까요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알겠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번은 을이 취득시효를 했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 갑이 원인 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 선행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음에도 을 명의의 등기가 호행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해서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1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1번요.
갑이 원인 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보존 등기가 있고 을 명의의 후행 보존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런 봐봐. 선행하고 후행이면 등기 명의자가 지금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자, 이중 보존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는요,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동일한 경우는 무슨 등기가 우선하다? 명인이 동일하다. 선등기가 유효죠. 선등기.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누구다? 을이죠.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선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죠. 만약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후등기. 후등기가 을등기가 유효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등기가 유효죠. 자, 만약에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등기할 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안 된다. 등기부에만 분할 등기가 돼 있어. 실제로는 분할이 돼서 안 됐어? 안 돼서.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이다.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번 한번 봐봐. 갑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선등기가 뭐다? 유효다 말이야. 봐봐. 선등기가 유효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다? 선등기가 유효? 그럼 후등기 을명의 후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익가 경유한 후 10년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해.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 계약이 무효임에도, 알겠죠?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을 등기는 유효로 받아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닌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여기 봐봐. 꼬시꼬시 하자고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매매로 돼 있단 말이야. 등기부에는 이 매매가 무효라잖아요. 근데 을은 뭐란다? 나는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왜?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특별조치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좀 이따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전 등기를 딱 두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빼고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고. 등기 원인이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증여가 받아들이지 않든 매매가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증명을 해야 돼? 갑이 너 등기는 잘못됐다. 이걸 증명을 못하는 한 무조건 을명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을이 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딱 두 마디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딱 두 마디. 이 두 마디만 빼고 나머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은 등기의 추정력이다. 알겠죠? 자, 5번. 부동산 X는 실질적 소유자인 병종중이 적법하게 갑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것인데 을이 병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X분들과 실질적 소유자는 병이에요. 그런데 갑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갑이 수탁자예요. 알겠죠? 문제는요, 이 병이 지금 을이 지금 누구한테 샀다는 거예요? 갑한테 샀다는 거예요. 을한테. 아니, 을이 병. 죄송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원래는 이 병이 신탁자죠? 신탁자고 갑이 뭐다? 수탁자죠. 여기서, 근데 여기 을 있죠? 을이 신탁자고 계약을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을이요, 병 종지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안 나오고 등기를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죠.
몰라요? 이러면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사기 유효고 무효고 떠나가지고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 때 샀다잖아요. 신탁자도 처분 권한이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고, 설령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이 수탁자부터 넘겨받았다. 그럼 병은 뭐로 분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고, 자기는 이 사람은 소유자한테 넘겨받았잖아요. 내가 병한테 넘겨받았다잖아요. 병은 처분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무슨 맞지요? 다른 역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요. 나왔는데 마치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읽어보면 그냥 우리 민법의 이론을 그냥 묻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가지고 어딜 보냐? 등기의 추정력 한번 봐봐. 등기의 추정력은요, 방금 우리가 했죠? 세 가지만 봐. 첫 번째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두 번째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세 번째 무슨 등기? 특별조치법. 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딱 세 가지. 첫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두 번째, 갑이 뭐를 받았어? 사정을 받았어. 세 번째,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로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갑이 사정 받았는데 등기로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 갑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뭘 한다? 부인을 해. 갑이 부인을 해. 이런 경우는요, 여기 있죠? 여기 을명의 등기 있죠? 이 을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을명에는 추정력이 없다. 알겠죠?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을한테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다.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원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겠어 없겠어? 봐봐. 건물을 갑이 건축했어. 갑이 건축했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1번. 갑 앞으로.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갑이 신축하고 갑이 등기되는데 당연히 자기 거죠. 갑은 등기 없어 소유자인데.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다잖아요. 이게 추정력이 없는 거지. 자기가 신축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면 당연히 추정력이 있죠. 왜? 187조에서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니까. 여기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보존해서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원인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뭘 거쳐야 돼?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가 뭐를 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봤잖아요.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실제로는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전 등기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나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3자한테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다. 이전 등기는 온 동네 다 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이전 등기는 못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 모든 것은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은 확인서다. 확인서라든가 뭐다? 보증서다. 확인서나 보증서가 뭐다?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지만 갑이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특별조치법.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추정력이 없어. 갑이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두 개 빼고는 온 동네가 추정력이 있다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봐 지금부터. 자 39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 봐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봐봐. 이 말이라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그러면 추정력이 없잖아요. 얘는 지금 이거잖아요. 신축 건물을 신축한 놈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추정력이 당연히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187조 등기 없어 소유자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39번은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신축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 이 말이잖아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축은 갑이 했는데 보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때 추정력이 없다 그래야지.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다음 보면요. 자, 보면 보존 등기가 있으면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추정된다. 해설 봐봐. 두 번째 끝에 전 소유자는 보존 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뭐가 된다? 추정력이 깨어진다. 무슨 말이죠? 이거죠. 봐봐. 봐봐. 이 말이 지금 뭐냐? 두 번째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갑이 을 앞으로 보존 등기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 매도 사실 부인해. 그러면 을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그다음 40번은요.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미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이미 건축한 사람 원시 취득 187조.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봐봐. 39번하고 40번을 비교해야죠. 39번은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했다 이 말이고 40번은 신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존 등기했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진다. 41번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뭐한 것이 아니다? 신축한 것이 아니다.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OX, X. 지금 이게 41번이 바로 그 위에 있는 해설이라고. 알겠죠? 방금 39번에 두 번째 줄 해설 있잖아요. 신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기가 되는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은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추정돼. 이전 등기 줄 것이고 딱 두 가지야.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하고 그것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43번은요. 종중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다.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종중재산은 종중원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죠. 그런데 우리가 봐요. 여러분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뭐라 나왔다고 했죠? 8조에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런 목적이 없을 때 반드시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명의신탁 뭐가 돼? 유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어떻게 돼? 물권 변동도 유효.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그러니까요 종중이 보통은 이런 제한이 없이 수탁자 뭐죠? 자기 종중원한테 명의신탁을 하죠. 그러면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도 이 종중은요 신탁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명의신탁이 아무리 유효고 무효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라고. 그러니까 신탁자는요 명의신탁에 의한다 할지라도 수탁자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설 봐봐.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다. 그러니까 너 앞에 되어 있는 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인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4번 한번 봐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나오면 두 가지가 있나를 봐.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는 말하고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보지마. 맨 끝에 추정된다야.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 명의는 제3자 줄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줄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지상으로 추정된다. 자, 43번 허무인. 그럼 허무인 봐봐. 허무인은 가공인물이죠. 허무인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허무인으로부터 무효인 등기죠. 그 무효인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의 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왜 여전히 무효이다? 공신력 X죠. 그래서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허무인 안 되죠. 사자명의 사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46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줄과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반드시 두 가지만 본다. 뭐하고?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하고. 지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았다, 진정하지 않았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7.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다. 원인 없이 말소? 그럼 원인 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말소가 됐어. 그럼 말소 회복 된다, 안 된다? 말소 회복은 항상 키워드 뭐예요? 부적법 말소예요. 부적법 말소.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요. 48번요. 여러분 해설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해설 봐봐. 해설 봐봐. 부동산 등기는 박스해봐. 등기는 현재 동그라미, 진실한 권리 상태 동그라미, 공시 동그라미. 아까 내가 말했죠?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를 공시하는 게 등기지 매매냐 증여냐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고. 등기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전 등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실제로 등기배는 매매로 되어 있지만 매매가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등기가 아니고 그걸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등기라는 것은 뭐냐?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등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가요,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가 없다. 자, 봐봐.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가로 묶어봐.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 등기의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이것을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원인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계약서가 원인행위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원시예요, 이전이에요? 보존이 아니고 이전이죠. 이전.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두 가지만 빼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도 이를 만취해서 다투는 측에서 추정이 있으니까 무효라고 입증을 해야 돼. 그 밑에 봐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은 무효이죠. 일단은 무효. 왜요? 아까 말했죠. 사자명이라든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말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이 없으니까 누가 증명한다?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 왜요?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상대방이.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위에는 다시 반제. 이 두 가지를 보고 위를 봐도 이해가 돼요.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봐봐. 등기 명의자가 을이죠. 전 소유자가 갑이죠.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전 등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요. 줄거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요. 바로 옆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알겠죠? 이든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 그 명의 먼저 사자 명의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다. 거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자 명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사자 명의의 등기가 뭐하면 실체 관계의 부합.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죠. 다른 말로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일 때, 중간생략 등기일 때 그때는 유효가 되지만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말이다? 사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앞에가 틀리고 D가 틀렸어. 앞에를 맞고 D가 틀렸어. 알겠죠? 자, 49번은요. 선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종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게 문제죠? 법원에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됐다 이 말이죠? 그전 등기 명의자들은
최종 등기명의 취득시효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 1번이 갑이죠. 이게 진짜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2번이요, 의리요, 등수를 위조했어요. 위조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그런데 2번이요, 3번 병한테 팔고 4번 정한테 팔아가지고요, 병이 4년간 등기가 돼 있고 정이 6년간 등기가 돼 있어. 모두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간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뭘 한다? 점유를 한다. 그러면 이 점은 즉시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다. 중요한 것은 의뢰 등기까지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의리 등기를 위조했죠. 그러면 의뢰 등기는 뭐다? 의뢰 등기를 뭐라 한다? 그것은 타주이면서 악의가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병하고 정만 합해. 그러면 정이 지금 소유자가 됐죠. 정이 소유자가 됐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정이 소유자란 말은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갑이 자기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배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봐. 해설 봐봐. 해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일단 이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죠. 해설 봐, 맨 끝에. 원소유자, 갑이죠.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왜? 누가 소유자니까? 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번. 선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선등기가 누구죠? 여기 의리죠. 의리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병하고 정하고를 합한다, 이 말이죠. 병, 정하고 등기, 그 후 최종 등기 명의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그 말은 병하고 정하고 등기가 뭐다? 1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전 등기 명의자들은, 즉 병은 이 말이죠. 병은 최종 등기 명의자, 정이죠. 정의 취득시효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요? 이제는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왜? 등기부 취득시효를 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요, 약간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문을요, 어디를요, 중간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 가등기 한번 봐봐, 잠깐요. 그러면 가등기를 보면 가등기는 뭐라고 나오죠? 가등기는요, 그냥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로 나오기도 하냐? 사례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1번 갑이죠. 여러분 2번이요, 을 앞으로 뭐라 한다? 가등기라죠. 자,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 가등기죠? 가등기는 첫 번째요, 실제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럼 실제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만약에요, 3번 병등기가 있죠. 이 병등기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인 상태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 안 돼. 실제법적 효력이 없어. 말소 청구 안 돼. 두 번째요, 여기 이제 가등기죠.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부에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얘기했죠? 자, 봐. 우리 이제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정지 조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청구권, 세 가지만 보면 돼. 시험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우리가 채권 청구권 세 쪽에 다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럼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정지 조건도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 청구권 누구죠? 매수인이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요, 무슨 등기를 해야? 번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가 돼야 소유권이 되겠죠. 채권 청구권은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구조가 XO, XO, XO.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등기에는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알겠죠? 다른 말로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채권적 청구권에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알겠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가등기하고 정지조건하고 채권적 청구권, 이 세 가지는요, 서로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지조건부에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요, 가등기를 뭐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번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번등기. 근데요, 번등기를 금지한다, 번등기를. 그럼 말이 돼, 안 돼?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번등기 금지를 처분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인 상태에서 다시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가등기에서 바로 번등기 하지 않고 2, 1 이래가지고 A한테 가등기를 이 2번의 을의 가등기를 A한테 2, 1 이렇게 해가지고 가등기로 넘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를 몇 년 안에 번등기 해야 돼? 10년 안에 번등기 해야 돼.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번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등기에서 을이 번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받지 않고 증여에 의해서 번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여기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을이 나중에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 하면 을은 언제부터요? 번등기 시부터 뭐가 나온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번등기 시부터. 그런데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의 경우는요, 번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가등기 시로 뭐 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번등기가 되면 후등기로 뭐가 된다?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직권으로 말소.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다시 직권으로 뭘 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한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번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2번이니까 몇 번한테? 1번 가백에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 형성권일 때 보통 가등기로 그래. 그러면요, 우리가 해제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라든가 예약 완결권 같은 것은 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경우는 다 가등기로 그래.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뭐다? 환매권이다. 환매권도 형성권이죠. 그런데 환매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로 가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약 완결권하고 수익의 의사표시 채권법에 나오죠. 거기서 보면 항상 뭘 한다? 형성권으로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우선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 가등기다고. 아까 우리 했었죠. 만약에 가등기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럼 번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병은 을등기에 말소를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가 되기 전에 번등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A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A는 누구다? 선의의 제3자이면 보호될 수 있다. 아까 했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50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번등기 줄과 번등기. 그러니 맨 끝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 거기만 줄거. 물권 변동 효력 써 번등기 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 한때로 소급 줄거. 가등기 한때로 소급 것은 순위. 그러니까 소급 판단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항상 50번이 중요해. 51번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 또 나왔죠. 여기 봐봐. 정지조건부 때문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 알겠죠? 세 가지. 자, 52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왜요? 가등기는 거짓 가짜죠.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가박을 하고 매매 예약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가등기는 올해 국가고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남의 것도 여러분 잘 보란 말이죠.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봐. 이중보존 등기하고 아까 이중보존 등기 했으니까 바로 설명을 해.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뭐라고? 먼저 된 등기가 선등기가 유효라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등기 명이 동일하면 당연히 무슨 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 등기 명이 다르다. 그래도 여전히 누가 유효하다? 선등기. 알겠죠? 그래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죠?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죠? 이 무효인 등기로 인해서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등기예부 취득쇼가 안 된다. 이렇게. 자, 무효 등기 유형이죠? 자, 무효 등기 유형은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되죠. 무효 등기의 유형이다. 이런 무효 등기 유형은 첫 번째 표제부는 된다 안 된다? 표제부 무효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구 건물을 뭐하고 철거해가지고 그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하려면 유용을 하면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만 유용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1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이 신축했죠? 종전 구건물이죠? 구건물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뭐란다? 표제부 등기 유용 X란 말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5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죠?
이런 표시 변경, 이런 봐봐. 이 말이 지금 여기 지금 55번 있잖아요. 55번 작년에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던 거거든요. 다른 시험에. 이걸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 이 정도면 이러면 이걸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등기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봐봐. 표제부가 있죠. 그럼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사실이죠. 사실. 갑과고 을구가 있죠. 갑과고 을구. 갑과고 을구를 뭐라고 한다? 이건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갑과고 을구가 변동돼야 돼.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 우리가 등기법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거잖아요. 갑고 을구 사실이다. 그건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표시 변경이잖아. 표시. 표시는 권리이다. 사실이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표시 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면적이 30평인데 10평을 중축을 해서 40평으로 표시를 변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의 변동은 뭘 가지고 한다?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는 사실을 얘기해. 권리 변동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6번은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신축한 건물,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실제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이 말은 54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54번은 똑같은 건데 56번은 54번은 짧게 56번은 길게 썼을 뿐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구 건물을 철거하고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방금요 뒤에는 다 등기를 다 봤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는 다 봤고요. 등기에서 여러분요 등기에서 빠진 것만 잠깐 봐. 등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186하고 187하고 다 한 것 같은데요. 우리 186하고 187 아니네요. 그것만 빠졌네요.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라고 채권적 청구 했었죠. 물권적 뭐고 그러니까 다 암기하기 힘들면 뭐를 딱 보냐? 채권적인 것이 4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채권적인 건 4가지 뭐? 첫 번째 매수인, 두 번째 점유 취득시효, 세 번째 환매권, 네 번째 임차권. 4개. 이 4개가 채권적이다. 왜냐면 그 외에 다른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어. 뭐든 나올 수 있냐? 봐봐. 중간생각 등기하죠. 중간생각 등기. 갑으로 병 중간생각 등기하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럼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하죠. 그럼 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뭘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물권이다 현재 채권이다. 소유자가 물권이고 소유자가 아직 아니니까 채권이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보다 매수인. 두 번째 누구다? 점유 취득시효. 세 번째 환매. 네 번째 임대차. 알겠죠? 4가지. 그 다음에 뭐냐면 186하고 이제 187인데 186하고 187인데 아까 거의 다 했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186에서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186은 법률행위는 뭐를 해? 반드시 뭐를 한다? 등기. 그래서 법률행위는 딱 2가지만 보면 돼. 앞에가 뭐라고 써있던 뒤에가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왜요? 법률행위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다 계약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 여러분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 본계약이 등기돼. 본계약. 예약 완결권이다. 그러면 가등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예약 완결권 행사했다?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을 해. 그럼 본계약이니까 뭐다? 법률행위다.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나 더 보자?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다. 확인 판결. 알겠죠? 근데 이행 판결은 항상 뭐다? 항상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행 판결이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줘서 무조건 이행이야. 그건 뭐다?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런데 형성이면서도 애매한 것이 하나가 있다. 뭐다? 공유물 분할이다. 공유물 분할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것은 약간 특이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든. 이번에 186이. 그래서 186은 뭐다? 앞에가 무조건 계약이란 말이 있어야 돼. 계약.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란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 매매라고 나올 수 있어. 그냥 매매, 교환, 증여. 이건 다 계약이라고. 매매, 교환, 증여. 다른 건 안 나와. 알겠죠?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은 소유권 원인이죠. 그냥 이 3가지는 만약에 교환이란 말이 나왔다, 증이란 말이 나와서 계약이 나와야지 되는데 없네.
그러지 말고, 알겠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를 뭐라 한다? 계약이다. 그건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본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등기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요. 그 다음에 또 등기해야 되는 게 아까 있잖아요. 매수인 매매계약이다. 또 뭐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알겠죠? 그 다음에 187은요. 먼저 뭐가 있다? 경매가 있다.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형성판결이야. 판결. 형성판결은 뭐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이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다. 판결. 형성판결. 판결. 알겠죠? 조정원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경매가 똑같은 게 뭐가 있어? 공매가 있다. 공매. 상속과 똑같은 거.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냥 유증 아니야. 무슨 유증? 포괄 유증이요. 공용징수와 똑같은 거 뭐가 있다? 수용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신축이란 말이 중요하다. 신축.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법정갱신이다. 법정이란 말이 있어.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인데 다른 것은 나오기 힘들다.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게 나도 암기하지.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건 판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한 3가지 정도를 본다. 여유가 되면. 내요. 뭐죠? 여유 폭이 있다. 그럼 뭐다? 첫째, 무효 취소 해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된다?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어디로?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뭘 한다? 복귀해. 등기 없이 187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뭐 한다? 소멸하죠. 채권은 주된 권리죠. 그러면 담보물권,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187조.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이요. 특히 다른 거 안 나올 거예요. 용익물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만료.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용익물권의 전세권을 뭘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없이 3가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원상태로 복귀한다.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 다음에 매매 채권, 피담보 채권, 담보권이 있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용익물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여유가 되면 3가지.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다 중요한 걸 한데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알고 이걸 암기하지. 이걸 암기하지 않았다? 뇌가 반대로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암기하고 여유가 되면 이거 한다. 특히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또 법정갱신, 뭐가 있죠? 전세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권에서 잘 나와. 전세권에서. 알겠죠? 건물의 실주도 물론 잘 나오죠. 알겠죠? 그런데 형성 판결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뭐라 한다? 항상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 알겠죠? 여기는 이행 판결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행 판결보다 뭐가 더 나온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그것이 화해 조소이든 조정이든 따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우선 이해됐죠? 이것을 잘 구별하면 돼. 186, 187이다. 아까 우리가 채권과 물권 다 했고 등기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했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